행문고 3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1쪽이고요. 자, 계속 형태론 부분 보고 있죠. 여기서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이제 품사 관련해 가지고요. 용언과 동사, 형용사고요. 관형사 구분하는 거죠. 일단 용언의 활용형하고요. 관형사가 둘 다 이제 체언을 꾸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언을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물었을 때 얘가 용언인지 관형사인지 자꾸 헷갈리게 되죠. 일단 기본 확인하세요. 관형사는요, 그죠? 우리 형태면에서 봤을 때 불변어고요. 그죠? 불변어이면서, 그러니까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서 그 자체로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 거죠. 새, 헌, 이, 그, 저, 갖은, 온갖 같은 경우에, 그죠? 한국어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관형사는 범주가 넓지는 않습니다.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알아두시고, 다만 이때 헌집의 헌 같은 경우는 헐다의 활용형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낙다라는 의미로 쓰는 헐다를 헌이라고 활용하는 용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은이라는 의미의 헌 같은 경우는 따로 존재하는 관형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헐다하고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이미 새 헌은 관형사로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용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어죠. 그리고 용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왜 어미들 중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죠? 요거 바로 아래 있는 거.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나 관형형 어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뒤에 나오는 체언을 뭐 하게 돼요?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받침이 니은이나 어미들 중에서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애들이 다 관형사형 어미가 되고요. 그래서 먹다에 는 붙으면 먹는 물 해가지고 체형 꾸미고요. 가다에 리을 붙으면 갈 사람 해가지고요. 체형 꾸미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 보세요. 우리 왜 어간에 어미 붙으면 그저 형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품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만 바뀌는 거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처럼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가 붙었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지는 않죠. 즉 이런 어미가 붙었을 때 품사는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동사 또는 형용사라는 거죠. 용언이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을 붙어서 것 꾸미고요. 가다의 니은 붙어서 사람 꾸미고요. 흐르다의 는 붙어서 물 꾸미고 파랗다의 은 붙어서 하늘 꾸미고요. 새롭다의 은 붙어서 소식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다 가변어의 범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용언이고, 그러면 용언이면 동사나 형용사 중에 하나인데 먹는다 되니까 동사, 간다 되니까 동사, 흐른다 되니까 동사, 파란다 안 되니까 형용사, 새롭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32쪽에 체연을 수식하는 단어의 밑줄 치고 성분을 물으면 우리가 기능 따지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품사를 물으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되죠.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것도 체연을 꾸밀 수 있고, 관형사는 원래 단어 자체가 체연을 꾸미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 뭡니까? 관형사는 불변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용언은 가변어죠. 그래서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순서만. 어떻게 순서 지키면 되나요? 그죠? 체연 꾸미는 단어의 밑줄 치고 품사 물었을 때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가변어라면 용언의 범주에서, 불변어라면 그죠? 관형사의 범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체연 꾸미는 단어의 밑줄 치고 품사를 물을 때는 뭐부터 점검한다?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그리고 용언이라는 거 파악되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그쵸.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니은 능과 결합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와 결합이 가능하다면 용언 범주에서 동사가 되는 거고, 불가능하다면 용언 범주에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기억 리을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핵심 기출 문제죠. 지금 다 이불이라는 명사 꾸미는데 밑줄 치고 있고요. 보세요. 기억의 긴 같은 경우는 기본형 뭐가 있어요? 길다가 있죠. 길다에 어미 니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용언 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죠. 그다음에 한, 저, 새 같은 경우는 형태가 고정된 뭡니까? 불변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 뭐가 돼요? 관형사가 되죠.
그래서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체언 꾸미는 단어의 밑줄을 치고 품사 물으면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뭐부터 점검해라? 기본형이 있는 가변어인지 아니면 형태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불변어인지 이것부터 따지시면 틀릴 일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출제 키워드 10 보죠. 계속 이제 품사 부분에서 품사의 통용. 얘도 근간에 잘 안 나오죠. 요즘에 문법 문제 개수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남았을 때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죠. 그죠? 자,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일 때 의미와 형태에 따라 품사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보세요. 우리 그나마 이제 좀 편한 게 체언과 체언 아닌 것의 범주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결합한다?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다는 특성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해지죠. 보세요. 의존 명사와 조사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보세요. 이런 범주로 쓰이게 되면 우리 왜 체언 뒤에 결합하면 겉대로 무명만큼 이것뿐이라고 해서 체언 뒤에 결합하면 뭐가 되는 거죠? 조사가 되는 거. 그다음에 의존 명사의 범주를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지금 보세요. 들은 관형어죠.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 체언인데 앞에 들음 빼고 대로 이야기하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의존 명사밖에 없죠. 그다음에 들릴 만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관형어 뒤에 만큼이 나왔으니까 체언인데 이거 빼면 숨소리가 만큼 조용했다 말 안 되죠. 의존 명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로만큼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품사의 구분 기준이라는 거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죠. 그다음에 그녀는 웃기만 할 뿐. 그래서 관형어 뒤에 나왔으니까 체언인데 이거 빼면 그죠? 그녀는 웃기만 뿐이었다. 체언 중에 관형어 뺐을 때 말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의존 명사만 지니는 특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명사와 부사 보세요. 예문 먼저 볼게요. 이 방은 가로가 그러면 조사 붙었으면 체언이죠. 그죠? 품사의 통용에서 우리가 이거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언이라고 해봤자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얘는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명사죠. 그 다음에 고개를 가로 내졌다라고 했을 때 뭘 꾸며요? 불변어이면서 내졌다라는 용언 꾸미니까 기본적으로 부사죠. 그 다음에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 조사 붙었으니까 오늘은 체언 중에 하나고요. 체언 뭐밖에 없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당연히 얘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언제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해가지고요. 용언 꾸미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런 범주로 움직이는 애들이 그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시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참 거짓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명사와 부사 범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세요. 3번에 대명사와 관형사 범주로 나와 있죠. 우리 대명사 같은 경우도 체언이니까 얘가 체언으로 쓰일 때는요. 당연히 뭡니까? 뒤에 조사 붙어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글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사 붙었으니까 체언인데 이것은 남자 이름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 그 마음 해가지고요. 배운 거 활용하세요. 따로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라는 체험 꿈이죠. 체험 꿈이는데 그는 불변어예요. 그죠? 가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쉽죠? 그죠? 자, 무작정 외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4번에 수사와 관형사. 얘도 체험 범주네요. 그럼 보세요. 우리 식구는 5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뒤에 조사 붙어 있으니까 체언 중에서. 그죠? 조사 붙어 있으니까 5은 체언이고요. 수 개념이니까 수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몇 잔, 5잔 해가지고요. 이 단어 자체가 잔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가 되는 거죠. 다만 수사와 관형사 범주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왜 1, 2, 3, 4와 관련해가지고요.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관형사는요. 한, 두, 서, 너 해가지고요. 1, 2, 3, 4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수사와 관형사가 아예 형태 자체가 다른데 5 이후부터는요. 수사와 관형사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5 이후부터는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사 결합 여부로 품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좀 암기하셔야 되죠. 전미사 적이 결합된 말 해가지고요. 자, 기본적으로 전미사 적이 붙은 말은요. 자, 말 그대로 명사 그죠? 아니면은 관형사 부사 세 가지 범주로 움직인다.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명사, 관형사 그 다음에 부사 범주로 움직인다.
요거 기억하면 나머지는 응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비교적인 관점에 있을 때 요거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 붙은 거죠. 그러면 서술격 조사 붙었으니까 체온 중에 명사. 그 다음에 비교적 연구했을 때 뒤에 나오는 연구라는 명사 꾸미니까 관형사. 그 다음에 비교적 쉬운 문제 했을 때 쉬운이라는 용언 꾸미니까 얘는 부사가 되는 거죠. 얘는 따로 암기 필요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품사 통용에서는요. 마지막 부분이죠. 체험과 조사의 결합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을 거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보세요. 품사가 같은 거 지금 보니까 1번부터 따져볼게요. 모도제 잘못입니다 했을 때 서술격 조사이다 붙었으니까 얘는 체언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죠. 그 다음에 잘못 적용해서 그죠? 용언 꾸미니까 부사죠. 그 다음에 2번은 쉽네요. 도착하는 대로 관형어에 꾸밈 받으니까 체언 중에 하나인데 도착하는 빼면 말이 안 되니까 의존 명사. 그다음에 큰 것대로라고 했을 때 것이라는 체언 뒤에 붙어 있으니까 조사죠. 적 붙은 말은 배웠네요. 그죠?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우리 왜 비교적이 꾸미는 건 교통이 아니라 비교적 교통이 뭐하다? 편리하다. 용언 꾸미니까 부사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에서 용언 꾸미니까 부사죠. 품사 같은 거 3번입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이 사과해가지고요. 체형 꾸미는데 불변어니까 관형사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라고 했을 때 보다라는 조사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체언 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품사 통용 범주가 굉장히 복잡한 범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뭐 반복해서 외우라는 요구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품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배운 게 이럴 때 활용해 보시라고 배운 거예요. 그죠? 괜찮죠? 조금 더 볼까요? 자, 출제 키워드 11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로네. 자, 단어 형성 방식과 관련해가지고요. 파생어, 합성어 구분하는 겁니다. 단어 형성 방식과 관련해가지고서는요.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어근은 말 그대로 단어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인데 범주상으로 따지면 실질 형태소와 범주가 같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간이 되지만요. 이런 부분은 뭐가 돼요? 단어 형성할 때는 어근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접사 같은 경우는 뜻을 제한하는, 뜻을 한정하는 주변 부분이 되는 건데 접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 자체로 접사 자체로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그래서 날고기의 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익히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한정하기는 하는데 어떤 건지 익히지 않은 어떤 건지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고요. 구경꾼이라고 했을 때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꾼만으로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런 게 바로 접사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일어와 복합어 해가지고 단일어 뭡니까?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죠. 우리 왜 보세요. 여기서 살짝 봐야 되는 건 막다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막다의 말기라는 부분이 어간이기도 하면서 활용할 때 단어 형성할 때는 어근이 되죠. 그리고 다 같은 어미는요. 우리 왜 단어의 형성을 따질 때는 어근과 접사만 따지기 때문에 어미라는 부분은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어 보면 어근에 접사 붙은 거 파생어라고 하고요. 어근끼리 결합한 거 뭡니까?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햇밤 같은 경우에 당해에 난 접조사 붙은 거고 나무꾼 같은 경우에 그죠? 꾼이라는 전미사 붙은 파생어고요. 밤나무나 손발은요. 밤과 나무, 손과 발 해가지고요. 어근과 어근 결합한 합성어가 되는 거죠. 보세요. 요즘에 이 파생어와 합성어 자체를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둘 중에 한 부분이 용언의 어간이 아니면서 그죠? 문장에서 홀로 한 단어로 쓰이지 못하면 걔는 뭐가 돼요? 접사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날고기 같은 경우에 날은 그죠? 날다의 날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익히지 않은이라는 날이라는 요게 문장에서 따로 한 단어로 쓰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접사 파생어죠. 그죠? 접두사와 접미사의 종류를 마구잡이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검푸르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검다와 푸르다인데 이 검이 검다의 용언의 어간이니까 뭐가 돼요? 어근이죠. 그 다음에 푸르다도 요거 어간으로 어근이 되니까 이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뭐가 돼요? 합성어가 되는 거죠. 제가 용언의 어간이 아니면서 문장에서 홀로 한 단어로 쓰이지 못하면 접사라는 게 어간은 혼자 쓰일 수는 없지만 실질 형태소 단어 형성할 때 어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세요.
실제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단어 형성 원리 그러면 파생어, 합성어 이거 생각하는 거죠. 같은 거. 지금 보세요.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옥이라고 했을 때 개, 헛, 질, 개는 다 뭐가 돼요? 접사죠. 다 파생어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운 원리를 볼게요. 건어물이 뭔지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어떻게 나누죠? 건과 어물. 근데 마르다는 의미의 건을 따로 한 단어로 쓰나요? 안 쓰죠. 그러면 접사, 파생어. 그 다음에 금지곡은 뭡니까? 금지와 곡이라고 했을 때 출입 금지, 곡을 쓰다. 각각 문장에서 한 단어로 쓰네요. 어근과 어근 결합한 합성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자음 뭡니까? 한자와 해가지고요. 한자를 공부하다. 그 다음에 음을 읽다 해가지고요. 각각 한 단어로 쓰이니까 어근입니다. 합성어. 그 다음에 핵폭발 같은 경우에 핵과 폭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핵을 개발하다, 폭발이 일어나다 해가지고요. 각각 한 단어로 쓰니까 어근이 되죠. 이거 합성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요. 우리가 접사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면 파생어, 합성어 구분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단어 형성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합성어에서 특히 통사, 비통사적 합성어 구분하는 거. 일단 개념은 알아두죠. 이 개념도 우리가 응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개념 모르고 무작정 요령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죠? 일단 시험에 나왔을 때 통사, 비통사 구별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보죠. 통사적인 합성어 한번 보면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걸 통사적인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밤낮 집안 명사 명사 새해 첫사랑 했을 때 관형사가 명사 꾸미는 구조. 그 다음에 바람이 나다 철이 들다 주술 구조. 본을 받다 이를 쓰다 목적어 서술어. 남과 다르다 그만두다 부사와 용언의 구조. 그 다음에 어린이 큰집 했을 때 어리다의 어리 어간에다가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붙어서 관형을 해서 채운 꿈이죠. 큰 집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다와 찾아보다 같은 경우는 돌다의 돌 어간에다가 어미 아 붙고 가다. 찾다의 찾이라는 어간에다가 어미아 붙고 보다 해가지고요. 요거 우리말 문장에서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고요. 반대로 비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는요.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늦잠이나 접칼 같은 경우에 늦다의 늦이라는 어간에 바로 잠 붙었고요. 접다의 접이라는 어간에 바로 칼 붙었죠. 우리 왜 국어 문장에서요. 용언이 쓰일 때는요. 어간에 어미가 항상 결합해야 되는데 어미가 없잖아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비통사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굳세다와 누프르다 같은 경우도 굳다의 굳이라는 어간에 바로 세다. 누프르다도요. 높다의 높이라는 어간에 바로 푸르다. 그죠? 어감만으로 한 단어로 쓰이지 않는데 어감만 쓰여서 다른 것과 결합했으니까 우리말 문장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죠. 비통사고요. 부슬비와 촐랑개그 저쪽에 보면 그죠? 부사 뒤에 뭐가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국어 문장에서 부사는 보통 용언을 꾸미죠. 명사를 꾸미는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말 문장이 일반적인 단어 배열과 일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두와 선어 같은 경우에 관형사끼리 결합한 건데 국어 문장에서 관형사가 앞에 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체언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관형사 뒤에 또 다른 관형사가 나오는 것도 우리말 문장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다만 이제 좀 쉽게 접근하는 거 그죠? 어차피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니까 원리는 아실 거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로 시험에 나오는 구조가 뻔해요. 뭐냐면 앞쪽에 어근이 어감만 있고 어미가 없고 이 뒤에 바로 다른 어근이 결합했을 때 어간 뒤에 어미가 없다라는 것은 국어 문장에서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조는 부사 뒤에 명사가 올 때 국어 문장에서는 부사 뒤에 용언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다 뭡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의 범위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관형사 뒤에 관형사가 오는 것도 비통사인데요. 비통사 물을 때 관형사 뒤에 관형사가 결합하는 경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고 보세요. 먹거리, 그죠? 먹다의 먹이라는 어감만 있고 어미 없죠. 비통사. 오가다도 오라는 어감만 있고 어미 없이 다른 어근 결합했으니까 비통사. 산들바람 같은 경우에 부사 뒤에 명사 결합했으니까 비통사고요. 관형사 비통사인데 얘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조는 이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통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자, 뭐 최근 3년간 안 나온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옛날 문제로 볼 거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은 거 얘기하고 있어요. 비통사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힘이 들다 통사죠. 그다음에 작은 집 어간에 어미 붙어 있으니까 통사죠. 돌아오다 돌다의 돌에다가 어미 아 붙어 있으니까 통사예요. 그죠? 비통사는 어간에 어미 없이 결합하거나 부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죠. 검북다 검다의 검이라는 어간만 있죠. 굳세다 굳다의 굳 그죠? 어간만 있고요. 밤낮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정리한 비통사적 합성어 구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사적 합성어고요. 자, 3번에 부슬비 부사 뒤에 명사 비통사 늦더위 그죠? 늦다이 늦 어간 뒤에 어미 없이 결합했으니까 비통사. 굶주리다 같은 경우도 굶다이 굶이라는 어간 뒤에 어미 없이 줄이다 결합했으니까 비통사죠. 정답 3번이고요. 4번에 빛나다, 빛이 나다, 주술구조 통사고요. 보살피다 같은 경우는요. 보다와 살피다 해가지고요. 역시 어감만 있고 어미 없으니까 비통사. 오르내리다 같은 경우도 오르다의 오르 어감만 있고 어미 없이 내리다 결합했으니까 비통사가 되는 거죠. 얘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가끔이 늦더위에 그죠? 기억나시죠? 선생님 이거 표준국어 대사전에 늦이 접두사라 나와 있는데 파생어 아닌가요? 자, 제가 그래서 이 문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국어 시험이나 학교 문법에서는 고등학교 문법 정규 교육 과정에 이 늦 같은 경우가 늦다의 늦 용언의 어간으로서 그죠? 단어 형성할 때는 접사가 아니라 어근이라고 간주하고 일정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귀납적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논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으면 시험에 일정한 각도로 나오는 게 있으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그거지 뭐 논란에 따라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올 때 파생어, 합성어 부분에서 특정 보기를 주고 나서 어떤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직구로 나오면 늦더위와 늦잠의 늦 같은 경우는 접두사가 아니라 늦다의 어간, 즉 단어 형성에서는 어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건 질문 안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강 마무리하고요. 뒤쪽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한 그 카페도 안내 드렸지만 20강에서 24강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방 정리하니까 꾸준히 학습해 주시고요. 자, 3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